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2006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TV에서는 오늘부터 나흘간 올해 한인사회의 주요 뉴스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06년 정치 관련 주요 뉴스를 배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제1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지역 한인사회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크게 신장했음을 나타낸 미주 한인 역사 100년 만의 쾌거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선거 열풍이 거셌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주지사 등 전국 주요 공직자들이 선출된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의원 등 전국 14명의 한인 당선자가 배출돼 역대 최고의 한인 후보 당선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유권자 등록 운동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만 8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새롭게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중간선거의 한인 투표율도 약 40% 내외로 다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한인사회 방문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쿡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로 출마한 돈 샘펜 후보의 경우 한인사회 자체적으로 후원회가 결성돼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I know that minorities, including Korean American minorities, sometimes don't receive equal justice when they come before the court because they don't have the power or the influence that other individuals have that come before the court. 한편 한인회장 경선 재판 과정이 상반기부터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3년 회비 역산에 대한 해석 등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결국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재검토했고 선관위가 김기령 회장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인회 재정 관련 소송은 내년 2월 말 심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현 전 시카고 체육회장이 미주 대한체육회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전국 한인사회에 균형 잡힌 생활체육 보급에 대한 기대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BLA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도 대회부터는 재미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여 이제 관리 감독도 강해질 거고 주관체에서 제대로 우리 한인 동포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 미주류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멋있는 대회를 잔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 밖에 블라고 야비치 주지사는 한인들을 비롯한 각계 에이시안 인사들로 구성된 에이시안 자문위를 발족하면서 에이시안들의 적극적인 정치 입문을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C 뉴스 배역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미국 내 소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22.5% 증가하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샤퍼트랙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과 23일 유통업체의 판매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하루 동안에만 87억 2천만 달러의 판매가 이루어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89억 6천만 달러에 이어 하루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애프터 크리스마스 대세일로 인해 판매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비가 호조를 보인 것은 경기의 연착륙 기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데다 소매업체들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가 효과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인기를 모았던 상품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 등의 비디오 게임기와 애플의 아이팟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상 최대의 연말 보너스가 뿌려진 뉴욕 월가의 경우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여행시장 등의 고급품 샤핑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시장조사기관 샤퍼트랙은 덧붙였습니다. 2007년 새해 이민개혁법은 국내 불법 이민자 대부분이 출국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되고 시기도 앞당겨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이민개혁법안에서는 국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1,000만 명에서 1,100만 명의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을 5년 이상 거주, 2년에서 5년 거주, 2년 미만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조치하려던 상원 법안의 방식을 폐기하고
불법 이민자 대부분에게 출국 없이 국내에서 합법노동 카드에 이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려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민개혁 법안에는 합법 이민 문호 확대 조치와 함께 드림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림 법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 해 불체 학생 27만 9천 명이 혜택을 받고 5세에서 17세 사이에 있는 불체 학생 71만 5천 명이 순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과 잔 맥케인 상원 의원,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 등 이민옹호파 의원들은 연방 상원에서 1월 중에 새 이민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3월이나 4월 상원에서 비교적 압도적 지지로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또는 8월 여름 휴회 직전에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병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퍼티 미군 대변인은 외국인을 새로 징병해 훈련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검토 대상에 넣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이민당국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군입대를 지원할 경우 시민권 취득을 앞당길 수 있는 특전을 허용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군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지난 2001년 750명에서 작년 4,600명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들에게 국방을 맡길 경우 국가안보가 우려되고 미국인들이 군복무를 꺼린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군 입대 자격 조건과 영어 구사 능력 등 최소한의 요건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아시 브랜드로 알려진 리브라더스사가 오늘 시카고 지역 1차 임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20여 개 업체의 입점이 추진되는 아시의 임대 설명회에 시카고 지역 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아시가 들어설 댐스터 밀워키 길목은 일찍부터 한인 사회에 목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게다가 11에이커 부지 4개의 건물에 120여 개 업체를 하나로 모은다는 대형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오늘 1차 임대 설명회. 참석자들은 렌트비와 계약 조건, 매장 레이아웃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집니다. 에다가 텍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리얼리스트 텍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랑 겹쳐지는 업종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어시 플라자 내에서 컴피티션이 될 것 같은데. 아시 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임대비를 스퀘어피트당 22달러에서 33달러 선으로 책정했습니다. 내년 8월 오픈 예정인 아시 플라자 분식 입점의 경우 전체 821스퀘어피트에 실면적은 490스퀘어피트, 한 달 임대비는 2,900달러 선이 됩니다. 임대 기간은 3년에 3년 옵션이며 임대비는 2년간 고정되고 3년째부터 매년 4%씩 인상됩니다. 아시 측은 또 업체 개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광고비를 지원해 입점업체들의 초기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임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개별 심사에 내년 1월 말까지 입점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비즈니스 플랜, 본인이 어떻게 영업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마케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달 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정을 할 겁니다. 120여 개에 달하는 업소들이 입점하게 되면 동종 또는 유사업종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보다는 이미 업소 운영 경험이 있거나 다른 마트에 입점 후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형 마트를 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앞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재난사고 발생 시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을 일리노이주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당시 수천 마리의 애완동물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을 당했다며 인명구조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화재와 지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애완동물에 대한 구조 법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63%의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들 중 60% 이상이 애완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완동물에 대한 법안 마련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하와이, 뉴욕 등 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미 전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은 모두 7,723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카고 대학 리서치 센터가 연방교육부,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74,416명이며 한인은 이 가운데 1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한국 출신은 중국 17,76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 한인 10명 중 6명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국내 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학위 취득자 중 90%가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00명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한 국가는 3,827명을 배출한 중국과 1,530명을 배출한 한국 두 나라에 불과했고 대만 726명과 캐나다 55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해외 유학 연수생의 1인당 지출액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학 연수 목적의 출국자 1인당 경비가 2000년 3,769달러에서 2005년에는 7,740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통 뉴스입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을 마치고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 상승이 주춤해지고 주택건설 자재값도 떨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주택 경기가 다소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하는 분위기에서 점차 활발한 매매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을 마치고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올해와 같은 이자율 상승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0% 이상 뛰어올랐던 주택 건설 자재값도 다시 크게 떨어지는 추세라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부동산 매매는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남가주 지역의 경우 낮은 실업률과 함께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 내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의 그런 해외 투자 자유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돈들이 미국에 특히 남가주에 그리고 LA 한인타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들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요가 높은 한인타운과 창고형 로프트가 많이 생겨나는 다운타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3%에서 5%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글렌데일을 비롯한 LA 외곽 지역은 7, 8%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별로 살펴보면 12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과 20년 이상 오래된 콘도들은 소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반면 좋은 학군을 찾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7, 80만 달러의 중간주택 가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호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냥 부동산 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나치게 이제 올려내는 지역 또는 지나치게 올라간 지역은 좀 어려울 거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택보다는 비즈니스로 투자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투기성 주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90세에서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은 장수를 돕는 유전자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 유전자가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을 낮추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는 100세 이상 장수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CETP-VV로 불리는 초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유전자는 인체를 보다 천천히 노화시키며
심장병 등과 같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75세에서 85세의 고령자들 124명을 대상으로 8년간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보다 5배 더 많은 초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초유전자가 인체의 어떤 시스템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알츠하이머 병을 차단하는지 여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과 비교해 1.3원이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29.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0.8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3.63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6.17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의 소매 판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지난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64.41포인트 상승하면서 12,407.6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2.33포인트 오르면서 2,413.5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6.14포인트 상승해 1,416.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부분이 흐린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이 10마일 속도로 불었으며 습도는 64%로 다소 높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기록했으나 체감 기온은 26도로 낮았습니다. 오늘 밤도 흐리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7일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5도가 예상됩니다. 28일 목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가 예보됐습니다. 29일 금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